단짠 뉴스 소개해줄 이다솜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주 녹화 쉬고 네. 2주 만에 보니까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오늘 단짠 뉴스도 소개해 주세요. 네, 오늘 단짠 뉴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독도 아리랑입니다. 요즘 같은 시기는 사실 독도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뜨거워지죠? 네, 무슨 맞습니다. 소식인가요? 오늘의 주인공은요. 익산에 살고 있는 송태규 씨와 그의 가족들인데요. 이 송태규 씨와 그의 가족들의 유별난 독도 사랑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독도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TV까지 나오는 거죠? 그게 어느 정도냐면요. 네. 이 송태규 씨의 그의 가족들이 본적을 독도로 옮길 정도라고 합니다. 독도 사랑이 지극하다는 거 네. 알겠습니다. 본적까지 옮겼다고 하니까. 근데 독도로 그렇죠. 이렇게 본적을 옮긴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계기가 있습니다. 송태규 씨가 일본으로 연수를 갔던 1994년도의 일인데요. 자신을 친한파라고 소개한 한 일본 교수가 독도는 일본 땅이다라고 너무 당당하게 말한 거죠. 네. 그런데 그 이유도요. 한국은 만주벌판이 호령한 그런 나라인데 왜 그 작은 땅에 연연하느냐.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네. 송태규 씨가 그때부터 독도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일본 교수 논리가 좀 황당한데요. 그렇죠. 사실 일본은 7,000개 가까운 섬을 가진 섬나라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일본은 굳이 그렇게 작은 독도에 집착할 필요도 없는 건데 좀 들어보니까 엉뚱합니다. 네. 네. 어쨌든 이 송태규 씨는 그 일로 독도와 관련한 자료를 찾고 또 공부를 하면서 일본 순시선이 독도까지 오는 걸 보고 네. 독도에 한국인들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이것을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군요. 사실 뭐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독도를 사랑하는 마음이야 다 매한가지겠지만 네. 이 본적까지 옮긴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본적이라는 말을 안 쓰고 공식적으로는 등록기준지라고 하거든요. 네. 이거 옮기는 게 좀 까다롭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전화로 가까운 주민센터에다가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한 결과 네. 그렇게 어렵진 않더라고요. 그래요? 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직접 울릉읍 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하거나 네. 아니면 우편으로 등록 기준지 변경 신고서 등을 작성해서 내면 된다고 하네요. 네. 그렇게 본적 등록기준지가 옮겨지면 네. 혹시 선거할 때마다 독도까지 가서 투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럴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게요. 네. 투표는 이 본적이 아니라 거주지 기준이기 때문에 아.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하고요. 네. 송태규 씨는 이뿐만이 아니고요. 익산 평화의 소녀상 건립 추진위원회 대표를 맡아서 이 평화의 소녀상 건립에도 앞장섰다고 합니다. 좋은 일 많이 하시네요. 네. 아무래도 요즘 한일 관계 때문에 사실 마음이 답답한데 송태규 씨 소식 들으니까 사이다처럼 기분이 좀 시원해지는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두 번째 소식 들려주세요. 네, 두 번째 단짠 뉴스 키워드는 아찔한 순간인데요. 네. 지난 6일이었죠. 전주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이 주차장에 마련된 간이풀장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던 이 어린이집 원생 그리고 교사들이 갑작스런 차량 돌진으로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날씨가 덥다 보니까 간이풀장을 마련한 것 같긴 한데 아파트 주차장에 마련했다고요? 네, 맞아요. 아이들이 놀던 이 풀장은 아파트 내에 있던 어린이집에서 아파트 주차장 내에 이렇게 작게 간이 풀장을 임의로 설치한 것인데 뭐 차량이 많은 주차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안전 펜스를 뭐 설치하거나 또 아니면 안전요원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저런. 그 아이들이랑 선생님 혹시 많이 다치진 않았습니까?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고요. 지금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 그 갑작스런 차량 돌진이 원인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혹시 그 이유가 밝혀졌습니까? 운전자의 의견에 따르면요. 네. 차량 방향을 이제 돌리던 중에 제동이 잘 안 되면서 그 발진을 했다. 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운전자의 나이가 81살이라는 점이 좀 주목이 되고 있어요. 아무래도 요즘 고령 운전자의 사고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긴 한데 사실 뭐 이번 사고 원인도 급발진일 수도 있고 고령 운전 때문일 수도 있어서 지켜봐야 되긴 하지만 네. 일단 우리가 고령 운전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맞아요. 전북지방경찰청 이 통계 자료에 따르면요. 이 지난 달인 7월까지만 모두 33명이 네. 고령 운전자 관련 교통사고로 숨졌다고 하고요. 네. 이는 같은 기간 발생한 교통사고의 무려 26.6%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네, 적은 숫자가 결코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사실 그것 때문에 고령 운전자의 면허를 반납하게 하는 제도도 있거든요. 얼마 전에 전주시도 이런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제도
걸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네. 혹시 다른 지자체 어떤지 알고 계신가요? 다른 지자체 전북 정읍에서는요, 지난 4월부터 이 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할 경우에 2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우리가 고령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 어르신 운전자들에 대한 대책을 빨리 마련해야 되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우를 범하기 전에 하루빨리 좀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행되어야 하지 않나 싶고요. 네, 아무튼 오늘 단짠 뉴스 전해준 이다솜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